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이제는 좀 한숨을 쉬면서 한숨 돌리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40대를 위한 돈 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 30대를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한숨 돌리면서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령별로 필요한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30대를 위한 돈 관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30대에 뭔가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그때 있는데, 그런 생각 말고 좀 길게 보자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결국 평생의 돈 관리는 마라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라톤이 아니고 야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은 이렇게 역전이 잘 쉽지 않죠. 근데 야구는 역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는 역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바라보고 스릴을 느끼면서 즐겁게 가자. 특별히 40대에 적용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40대를 위한 돈 관리, 야구 게임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40대면 제가 40대이기도 하거니와, 또 제가 작년 초반에 책을 하나 썼는데 40대를 위한 이 재무설계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40대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한국 사회의 중년이죠. 중년이라고 하는 연령에 맞게 고민이 많은 세대인데, 특별히 돈에 대한 고민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빠지게 하거나 굉장히 어깨를 당당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를 위한 돈 관리에서 몇 가지를 소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마지막 기회. 좀 섬뜩하죠? 그 다음에 자녀교육이 장애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40대. 많은 공감이 가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지막 기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40대가 되면은 먼저 39세를 지나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누구는, 엄친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아이들도 비교를 자꾸만 당하지만, 가족끼리의 비교도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40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네는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데, 누구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 집엔 전자제품을 뭘로 바꿨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만나도 비교를 많이 하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비교를 많이 하는 시대가 여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쫓기죠.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쫓기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은 거죠. 우리 집에 재무 상태, 현금 흐름,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데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네 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과 같이 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트게 되냐면 대박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한 건만 잘 터지면 그동안의 모든 좀 비교 열의에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반전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박이라는 것 뒤에는 반드시 쪽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40대가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대면 이미 나이가 좀 인생의 경륜이 좀 쌓였기 때문에 열정,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멋있는 사업 아이템이야. 그런데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면 이 대박에 대한
망상을 좀 버리시고 쪽박의 위험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쫓기지도 말고 심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10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마지막 기회. 제가 쓴 책 제목이 출판사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책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0대 재테크를 버려라.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아해하시죠? 재테크를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뭘 버리라는 거야? 재테크를 버리면 어떻게 해? 재테크를 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재테크를 버리고 뭘 해라? 재무 설계를 해라. 라는 의미로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 또는 단기간적인 것 이런 거를 쫓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내 통장에 돈이 안 남아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얻은 것 같은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재테크 전략인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재무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얻은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위험을 안아서 손실을 본 것은 잘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따고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정작 이익을 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40대에 갖게 되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고민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돈의 원리를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40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죠. 20대는 뭐가 가장 큰 고비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 자동차로 대표되는 소비. 30대는 뭐요? 주택. 40대는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자녀 교육입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중학교가 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굉장히 많은 교육 자금이 들어갈 때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 제가 몇 번 이 말씀도 드렸죠? 나보다 더 좋은 교육,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그 환경을 주고 싶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이건 뭐하고 문제냐면 은퇴와 맞바꾸는 겁니다. 은퇴. 50대 이후 60대부터 주어지는 은퇴를 얼마만큼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잃어버리죠. 인생에서 대부분의 많은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서너 번의 기회가 있다. 그 말은 서너 번의 위기가 있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너 번의 위기가 그거 같습니다. 30대의 위기는 이런 돈과 관련된 쪽에서는 자동차가 위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위기고 40대에서는 자녀 교육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과 자녀에 대한 개념을 조금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30대의 주택은 이런 특징이 있죠? 30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30대의 주택에 대한 문제, 40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여기에다가 많은 힘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뭔가요? 주택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이 가능하죠.
이 자녀를 주택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건 알면서도 제가 좀 위기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주택은 그나마 원금이 보전되는 성공이라고 하는 확률이 좀 있는데 자녀는 성공의 확률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나중에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률도 떨어지는 문제이고요.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우리의 부모님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택과 자녀를 어쩌면 자녀에게 더 많은 힘을 쏟는데 이러면서 균형을 깨트리는 것. 이거는 뭐하고 맞바꾼다? 은퇴하고 맞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40대가 자녀에게 쏟는 그런 관심들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따라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많은 그런 몰입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조금 야속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과 자녀를 조금 동일시하지 않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주택과 자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죠. 주택과 자녀의 차이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을 보전하는 문제. 그러니까 주택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자녀는 교육을 받고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대상들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의 확률입니다. 주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사실 자녀는 그렇지 않죠. 나한테 나중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서 이 자녀 교육이 무엇하고 관련되냐면 빈익빈 부익부 시대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 내가 시킬 수 있는 것,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주의에서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교육에 대한 구분,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셔야만